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김범래입니다. 왜 귀여운 뭐야? 척을 해? 김혜입니다. 왜 그래? 왜 이응이 왜 붙었어? 빨리 자기소개하세요. 기분 좋은 일 있나 보네. 안내입니다. 앤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말이라고 이거 본편이라고. 그러니까. 그 청취자한테는 반갑습니다 하는 거고. 청취자분들한테 반갑다고 한 건데. 근데 우리 원래 청취자한테도 반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컨셉의 키야. 아, 그래? 이걸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지겹다. 시즌2도 좀 있으면 1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저번에 그 날씨의 음악편 했을 때 그 모시고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이제 사진 보고 인스타래. 어떻게 지켰냐 들을 때는 몰랐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 맞아. 우리도 큰 일 한 거지. 그 정도면. 근데 너무 잘 해주셨어. 편하게. 그리고 맞아, 되게 맞아. 귀엽고 러블리하시게 임해주셔가지고 우리도 편하게 할 수 있었지. 그리고 생각보다 그 화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내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청취자한테 반말을 할 거면 애칭을 지어라. 야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언제 뭐 청취자한테 야라고 한 적 우리가 없어. 언제 청취자한테 야라고 했어. 말은 즉슨 야보다는 할 거면. 그치. 뭐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막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마다 다 이제 청취자분들을 구독자 애칭이 막 그치. 그런 거지. 뭐 안녕하세요 지둥이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진짜 싫다. 이런 식이잖아 솔직히. 나였으면 구취했다. 뭐야 나 지둥이 아닌데. 구취. 지둥이. 귀엽네. 예를 지둥이. 들어서 이렇다는 거야. 지둥이 귀엽다. 얘를 잘못 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후원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면 김젤리 보아리님께서 미국 학생들이 혼나는 방법 편에 500원 후원을 주셨고, 감사. 또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충훈님께서 우리 제목 없음 편에 2,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 아니면 어떡하지? 네. 지나가. 네. 저희 댓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번에 근데 댓글이 은근히 그 제목 없음이라고 올려서 그런가? 아, 좀 많이 달렸더라고. 깜짝 놀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캡션에다가 누구 아픈 거 아니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우리 그냥 얘기하는 것도 재밌다, 콩피아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요즘 좀 방향성이 뭐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약간 뉴스 브리핑이 지식 전달의 느낌이 강하고, 그치. 거기에 몰아붙였지. 애초에 성격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본편을 조금 가볍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가벼운 수준이 아니고 날아갈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좀 있으면은 댓글에 천박하다 달리는 거 아니야? 이 가볍다 못해. 천박엑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소재를 하나 잡고 그 소재에 대해서 3명의 인사이트를 나누는 건 난 괜찮은 것 같아. 물론 너무 알맹이 없는 수다 있잖아. 거의 뭐 침착맨. 내 수다편. 침착맨 정도면은 알맹이 있는 거지. 그치. 너무 있던데 요즘. 그분은 대한민국 대표 MC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친구 만나서 떠드는 것 같은 알맹이 없는 얘기만 아니라면 소재가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좀 들고. 나 읽으면 돼? 시드라프 회원님 아시아프 다녀오셨더라고. 우리던데. 우리 얘기는 또 이따 해볼 건데. 근데 우리 걸 만약에 듣고 가신 거라면 감동인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뭐 지지익선이 듣는 분들에게 뭐 거기서 들어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만약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로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럼. 그리고 우리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띠요님이 이제 학교 생활을 외국에서 하셨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미국의 훈육제도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에 이제 본인의 경험을 길게 녹여주셨는데 난 되게 좋았어. 해외 파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콩피아님이 방금 읽긴 했는데 이 얘기 우리가 그때 인생 최고 몸무게 찍어가고 있다 했는데 그래 보인다고 했었어? 누가 누구한테? 내가 했었지. 난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나한테?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구나. 했어. 그래서 리액션이 정말 날 것 그 자체였어. 그 약간 말문이 막힌 리액션 알아?
그러니까 나 요즘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어가고 있어라고 했더니 범례가 그래 보여요. 이랬어. 그래도 그때 내가 뭐라 했어? 말문이 막혔다.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비디오랑 같이 봤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내가 운동했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변해 보이는데요라고 해서 이제 내 나름의 복수를 한 건데. 카운터 펀치지 뭐. 근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 있어. 자기는 막 악플 달아놓고. 막상 내가 달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콩피아님이 대리 충격 받으셨다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제목 없음 편이 사실상 약간 실험적인 회차였잖아. 현대 미술이지 거의.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걸 담아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 운영하니까 그 쌉소리들도 방송으로 돼서 나간 거지. 그치. 근데 약간 보통이면은 이게 휘발되고 말 수다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좋게 봐주시는 댓글이 좋게 봐주신 분들도 있고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신 분들도 있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 우리가 되게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 오냐오냐 우쭈쭈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저도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읽어보면 저한테 이렇게 이런 거 알려주세요, 해주세요 하는 게 가끔씩 올라와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초전도체. 그러니까. 해줘. 초전도 해줘. 네가 하면 안 하면 누가 해? 그러니까 초전도체 해달라는 분 계셨고 또 송콜린님께서 그 지금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또 나왔다 보니까 뭐 맨하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해줘. 우라늄 프로젝트. 왜 안 왔어? 오늘 딱 보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할 거 없었잖아. 딱 맨하탄 프로젝트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오펜하이머 지금 딱 개봉했으니까 막 얼마나 했으니까. 좋았을까.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제 두 명 딱 눈깔부터 지금 핑계로 들리겠지만 쳐다보는 거 진짜 부담스럽네. 핑계로 들리겠지만 다 알 거야. 근데 나는 소재를 마이너한 걸 찾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지익선의 그런 방향성은 모든 언론이나 모든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를 잘 안 하는 게 맞다. 우리 이제 큰 물에서 좀 놀자. 그니까. 근데 인어공주 리뷰 잘 나온 거 알지? 그치. 피프티 잘 나왔던 거 알지? 그래서 큰 물에서 놀자. 그러니까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약간 지지익선을 챙겨 듣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유튜브나 다른 팟캐스트로 지식 정보를 이미 습득하고 계신 분일 것 같아서 그런데 잘 안 나오는 거. 메이저하지 않은 소재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홍대병 같은 거? 그래도 제목 없음보단 낫지 않을까? 아무리 알쓸 인잡에서 이미 한 거여도 제목 없음보단 낫겠지. 오펜하이머 해줘. 아니 이미 오펜하이머나 우라늄 프로젝트 초전도체는 이미 물리학 박사, 물리학 교수님들이 막 메이저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조회수 잘 나올걸? 그러니까 근데 이미 끝났어. 우리 그거 녹음하려면 3주 뒤인데 3주 뒤에 녹음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올리면은 한 달 후거든. 범에 나랑 둘이 녹음해. 나 올게. 그래서 세튼 요즘 좀 이렇게 마이너한 소재를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참 뜨거운 것들을 좀 안 하는 게 좀 있긴 하다. 내가 범례 정신교육을 단단히 시켜놔야겠다.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사실 피프티나 인어공주도 엄청나게 많은 그치. 그 컨텐츠들이 이미 범람하고 있는 와중에 같이 그냥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안 볼 것 같잖아. 뭐 예를 들면 영화 리뷰어가 이미 했는데 우리 걸 왜 봐 이러는데 보더라고. 피프티도 막 평론가들이 이미 다 얘기해놓고 했는데 우리 걸 왜 봐 했는데 보시더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야 이제 뭐 소재를 찾기가 더 편해지는 거긴 한데. 근데 나 진짜 오펜하이머 궁금해서 그래.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지금 이 방송에서의 포지션이 약간 이과생 그리고 약간 뭐 물리나 뭐 천체나 역사 뭐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레벨로 얘기를 하기에는 뭐랄까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틀릴까 봐. 그러니까 이거를 나만 떠들고 있으면 틀려도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실수를 했어요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온갖 미디어의 박사, 교수, 전문가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안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무서울 때가 있어. 그럼 너 내가 양자역학 얘기할 때 속으로 비웃고 있었겠네. 아니지. 당신의 그 자신감과 그래 우리 지직선 유튜브는 양자역학에 캐리한 거 알지? 그럼. 그래. 그러니까 너 그것도 해오라는 거지. 자신감을 갖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건 약간 그런 거야. 내가 느끼는 괜히 내가 괜히 그렇게 어려운 소재를 좀 이렇게 꺼내도 되나라는 내가 많이 틀릴 텐데 그런 생각이 좀 있다. 그래서 안 할 거다.
난 진짜 다음 주에라도 나올 그게 있거든. 왜냐면 내가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싶어. 봐.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듣고 싶어. 사전 너 그거를. 다음 주에 여행 가잖아. 아니, 맞네. 다 다음 주에 나올 거야. 근데 하나 그냥 뭐 흘러가는 얘기로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난 알쓸 별잡이라는 너무 재밌잖아. 그 티빙에 RM 나왔던 거지? 아니야. 그거 전 거고 RM 그래? 다음 게 나왔어. RM 다음 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김상옥 교수님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 김상옥 교수님과 그 옆에 계시는 그 천체물리학 박사님 한 분 계신데 여자분. 맞아. 그 두 분이 오펜하이머 썰 푸는 게 있거든.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재밌고. 이번 편 잘 만들었더라. 재밌어.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 오펜하이머 다루면 안 되겠다. 나 같은 것이. 아니야, 다뤄줘.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팀장맨도 이번에 누구 초청해가지고 오펜하이머 편 궤도님. 했겠지. 엄청 잘 나와. 그건 심지어 공식 광고였지. 조회수가 너무너무 잘 나와.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사실 보려면 볼 수 있었는데 안 봤어 여태. 뭐 이유는 몰라. 안 봤는데 법례가 썰을 풀어준다 그러면 그거 듣고 영화 보러 가는 거지. 갑자기 느꼈는데 김범래의 가장 큰 팬은 옆에 있었구만. 그러네. 왜냐면은 법례가 사실 나는 뭐 이과 얘기할 때도 멋있지만 역사 얘기할 때 난 좋거든. 세계사 얘기할 때. 나는 관심이 잘 많긴 모르니까. 하지. 그리고 이게 법례가 막 내 능력,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나는 썰은 그 팩트 전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해. 전달력이 중요하고. 그래, 소수나 원자편 잘 된 거 봐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권위 있는 교수님 수업이 다 그것만 듣지 뭐하러 유튜브 봐. 뭐하러 솔직히 궤도 걸 왜 들어. 근데 이렇게 나를 프로모트 해주는 분위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처음이라고 보면 돼. 원래는 본인이 이제 좀 좋은 소리 한 거 가지고 오면은 입 다물어라.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많이 떠들고 있는 메이저한 소재도 내가 좀 많이 차용을 해보도록 할게. 사실 많은 분들이 얼핏 느끼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난 뉴브도 그렇게 하거든. 나는 내 뉴브의 소재가 다른 데 올라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최대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거지만 많이 다뤄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뉴스에 나온 거. 그러니까 막 유튜브 무슨 지식 정보 채널에 나온 것들 말고 뉴스에 흘러갔던 짧은 기사? 그거를 좀 더 딥하게 파서 이제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우선 제가 한번 말씀하신 거는 감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해줄 거예요? 근데 오펜하이머 너무 많이 나왔어. 알았어. 근데 하여간 우리 가을부터는 조금 본편에서도 좀 지식 전달 어느 정도 하면서도 떠들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뭐 지식 전달 아니더라도 안내의 말은 알았어. 고개 좀 들어줄래? 오펜하이머 궁금해. 그 지식 전달 아니더라도 메이저한 소재를 뭐 개의치 않고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최근에 추천도 꽤 많이 하셨는데 법례가 쌩 깠어? 아니 법례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뇌과학 얘기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심리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주고 계신데 우리가 쌩 까고 있는 거지 뭐. 왜 그랬어? 쌩 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선뜻 하기 어려워서 못하고 있었다. 나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하는 거야. 둘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좀 해. 알았어. 그거 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적어준 것 중에 그 의도적 부진화인가요? 그 기업들이 일부러 이제 상품의 성능을 내리는 그런 거 이제 많은 얘기할 수 있죠. 마케팅적으로 이제 비교 우위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왜 세상에 팔리지 않을 상품이 세상에 나오는가? 그런 거 하자. 그런 것도 다 마케팅 논리 같은 게 있는 건데. 구글 글래스 막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다음에 오펜하이머 보고 뭐 해도 되겠다. 맞아. 사실 내가 안 봤어 아직. 근데 그거 러닝타임이 3시간이더라? 그렇대. 3시간 10분? 살짝 지루하대. 그러니까 이게 왜 대중음악은 점점 짧아지는데 영화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논란 영화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바비는 봤어? 바비도 못 봤어. 안 보고 봤어. 싶었는데. 바비 이제 다 내려갔을 거야. 그러니까 한 2주 개봉하고 너무 빨리 내려가더라고. 나도 거의 끝물을 봤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인도, 이란 이렇게 흥행부진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외에는 완전 성공하고. 아시아권에서만 조금 부진하고 나머진 다 대박 터져서 그게 워너브라더스 거였나? 어쨌든 그 회사가 있잖아. 그 회사의 역대 최고 흥행작이래. 그 정도로.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아니야, 내가 정확히 봤는데 아예 역대 흥행작은 아니고 프랜차이즈 제외.
그러니까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화 제외하고 역대고 단일 영화로 여성 감독 영화 중에는 오프닝 최고선. 최초.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여성 감독이 뭐 여성 주요 배우 이게 아니고 그냥 영화 자체가 초대박 났더라고. 근데 이게 막 역대 흥행 이게 아니라 아마 오프닝 흥행 최고일 거야. 그리고 이제 여성 감독까지 들어가면은 최고 순위.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미국은 정말 대박이 제대로 터졌고. 그치.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안 됐어. 근데 이거를 영국의 어떤 매체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바비가 잘 안 됐느냐를 발표를 했더라고. 근데 그 정도로 좀 눈에 띄게 안 되긴 했으니까. 그랬나 봐. 근데 이제 그 발표자가 한국인인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페미니즘을 말하면은 욕먹는 분위기가 깔려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고 페미니즘을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티를 내면 좀 사회적으로 좀 매장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약간 창피한 거야. 근데 바비가 페미니즘 영화야? 완전. 그냥 처음부터 그래? 끝까지 페미니즘 영화. 그냥 페미니즘이 주제인 영화. 본인도 그래? 그 영화 자체도 홍보를 그렇게 해. 그래? 그리고 그 감독 그레타 거윅 여성 감독이랑 이제 주연 배우인 마고 로비가 나와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마고 로비도 스스로 홍보하기를 이 영화는 페미니즘이자 휴머니즘 영화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내가 또 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만 그 마고 로비의 그 대사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영화는 뭐 페미니즘도 다뤘지만 엄청나게 좋은 휴머니즘 영화다 이런 식으로 살짝 말을 틀어서 번역을 한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의역을 한 거지.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더 넓은 부분을 식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화다. 인 뉘앙스로 그냥 의역해서 번역을 했더라고. 좋게 말하면 의역인데 네, 그치. 오역이지. 오역이지. 오역 그리고 의도적인 오역이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안 됐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뭐 우리나라가 페미니즘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건 맞지 미국에 비하면. 근데 그 너머에 이 영화가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 중에 하나가 뭐라 생각했냐면 미국은 사실 바비가 엄청나게 상징적인 존재잖아. 나도 지금 이 생각했어.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것만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미국만 잘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사실 그게 아니니까. 뭐 실제로 흥행하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 약간 가부장적인. 근데 의외로 중국은 잘 됐대. 중국은 잘 됐더라? 신기하잖아. 거긴 모계사회잖아. 근데 중국도 사실 바비랑은 문화적인 접점이 없는 나라 중 하나잖아. 근데도 잘 된 거 보니까 진짜로 바비 문화권만은 아니었겠구나 영향력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바비를 안 본 이유가 사실 그냥 별로 재밌어 보이지 않아서 안 봤던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왜냐면 잘 됐으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그럼. 재밌다고. 그럼 봤을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취향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았었을 수도 있는 거지. 영화 보면서. 왜 미국식 유머가 되게 많다고는 하더라고. 맞아. 약간 미국 영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꼭 바비여서 안 봤냐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진짜 재밌게 봤거든. 나 진짜 올해 인생 왜냐면은 영화잖아. 우리나라에는 사실 슈퍼마리오는 뭐라 해야 되지? 침투력이 크잖아. 그치. 짱구도 그렇고. 내가 느끼기엔 그런 느낌이었어. 바비? 내 인생에 바비라는 존재감이 있나? 그 생각을 알긴 아는데. 그치. 알긴 알지만 내 인생이 없잖아. 그치.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것도 알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장난감 중 하나로 나온 것도 알지만 내 인생에 바비가 그렇게 막 큰 게 없다 보니까 봐야겠다. 혹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었거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또 이걸 분석하는 분들은 참 고군분투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근데 뭐 특이한 현상이긴 하니까 분석할 순 있지. 그치. 분석해볼만 하고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그런 마케팅 해프닝들도 좀 있었더라고. 근데 그게 대부분 공교롭게도 어떤 페미니즘 색깔을 죽이려는 방향으로 다 흘러가 버려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창피한 일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흥행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막 다방면으로 고민한 거니까 논란 없이 개봉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 이거 참 재밌는 대목이다. 바비나 이런 어릴 적 봤던 캐릭터가 요즘 들어서 많이 미디어화가 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마리오도 그렇고. 마리오도 그렇지. 나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마리오는. 근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진짜 명작이야. 진짜? 정말. 근데 그 정도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난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약간 뇌 빼고. 그치. 오랜만에 오락 영화를 본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오락 영화. 오락 영화 잘 안 보거든 원래. 나 그거 다 보고 나오면서 생각한 게 그거야. 스토리가 하나도 없네.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개운해 보고 그냥 아무 스토리가 없어. 약간 명상하고 온 느낌. 목욕제게 하고 나온 느낌이야. 그냥 누가 봐도 평면적인 악역, 누가 봐도 평면적인 선역, 그 둘이 건선진하게 너무 애기 확실하지. 영화 아니야? 애기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닌텐도 매니아까진 아니더라도 마리오 카트만 하는 성인이어도 정말 재밌게 볼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지.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어쨌든 어린이 영화인 거잖아. 아, 그치. 근데 애니메이션이 과연 아동용이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동의 전유물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많이 퇴색된 것 같긴 해.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성인들도 많이 소비를 하니까. 근데 앤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 그 영화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닌텐도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어야 돼. 타겟이 나는 20까지도 아니지 3040이라고 느꼈어. 타겟이. 궁금하다. 근데 나에게 마리오는 난 닌텐도도 안 해봤거든. 그러면 어렸을 때 별로야. 플레이스테이션을 해보고 이거 뭐지? 게임보이? 진짜 페미컴? 거기서 만난 슈퍼마리오가 전부야. 두둥두둥두둥 하면서. 그래도 재밌게 볼긴 볼걸? 그냥 생각 없이 보는 대로 따라가면서 보는 영화여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올해가 나는 재밌게 본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참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슬램덩크가 올해였나? 슬램덩크 올해였지. 내가 왜 기억하냐면 그걸 1월에 봤거든. 1월에 남자애들끼리 봤어. 그 슬램덩크의 추억을 공유하는 남자애 셋이서 보면서 정말 침 흘리면서 봤거든. 아이고야.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23년 1월이었는데 이건 올해 최고의 영화다. 앞으로 11달 동안 무슨 영화가 나와도 이건 안 된다. 비빌 수 없다. 그 정도. 근데 열풍이긴 했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최근에 넷플릭스인가? 티빙이었나?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을 걸 아마? 어디서 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 그래서 애니로 처음 접한 거야? 난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접했어. 그게 뭐 옛날부터 말은 많이 들었어. 그게 뭐 원피스나 뭐 나루토 같은 그 뭐라고 하지? 기성의 그 대작들 있잖아. 그걸 다 뛰어넘었다. 진짜? 급으로 올라갔지. 역대 최고의 흥행 만화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인데 하고 봤다가 다 본 거야. 애니 다 보기 쉽지 않은데. 근데 뭐 그걸 가만히 앉아서 다 본 게 아니고 이제 여러 날에 걸쳐서 이제 본 건데 그게 또 극장에서 나온다고 해서 극장에서 한번 봐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봐보기도 했고 여러모로 일본 작품을 많이 봤던 해가 되는 것 같네. 올해는 근데 유난히 좀 그랬던 것 같아. 유난히 그 스즈메 문단속인가? 그것도 되게 잘 됐고. 그러네. 나 그것도 영화관에서 봤다. 일빠야? 그리고 또 최애의 아이? 그것도 되게 많이 보더라고. 최애의 아이. 그건 지금 넷플릭스 순위권에 있던데. 보진 않았지만. 그거랑 뭐 주변에 보면 스파이 패밀리 뭐 이런 거. 맞아. 다 안 해. 근데 또. 그게 넷플릭스 들어가면 계속 상위권에 있더라고. 그 탑 10은 기본 목록에 나오잖아. 거기에 항상 있더라고. 뭔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그냥 애니메이션을 넷플릭스 통해서도 많이 보고 그냥 극장 가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 나 아직도 일본 불매 중이거든. 노노제팬? 막 할 말을 잃었어 이제. 왜? 저번 달에 오사카 갔다 오고 다음 주에 제 사포로 가거든. 마음속으로 노제팬 중. 뭐 할 말이 없네. 영화만 안 보는 게 노제팬이야 혹시? 장난이지. 근데 참 공교롭게도 원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 가제를 지어보자면 광복절은 일본 여행을 가도 되는가? 뭐 아직도 일본 싫어함?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 혹시 너 아직도 일본 싫어해? 왜냐면은 나 범례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우리 세대부터 밑에 세대까지 이제 반일 감정이 반중 감정을 저버린 세대. 그치. 반중 감정이 더 큰 세대. 그래서 되게 마음에 남았고 되게 공감하거든.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교육이 되게 잘 돼가지고 반일 감정 교육이 잘 돼가지고 진짜로 반일 감정이 되게 심했어. 그게 애국심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교육도 우리나라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좀 노제팬도 한참 열풍 불 때 진짜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뭐 아무리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뭐 일본 여행 좋아하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옛날 생각하면 항상 화가 나고. 근데 점점 나도 퇴색되는 게 느껴. 그치. 올해 들어서 유난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게 그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거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가 일본 위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
아,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뭐 귀신 지나가니? 아,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은 그랬지. 옛날에는 우리가 확실히 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가 견제할 국가인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마당이니까. 근데 사실 일본이 우리만 무시했던 나라지. 사실 국제적으로도 예전에 정말 명예백인 타이틀을 처음 썼던 아시아 국가잖아. 탈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미국에서도 항상 인정하고, 뭐 재팬 위법, 일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 문화적으로도 너무 뛰어났고. J-팝도 너무 잘 됐고 특히 패션 쪽으로는 이름 날리는 나라였고 뭐 미국에서 막 하라주쿠거 이런 노래도 막 나오고 막 그럴 때를 우리가 보냈잖아 학창 시절을. 그렇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때 점점 더 반일 감정이 뭔가 불붙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는 못된 짓을 많이 한 나라인데 너무 잘 나가니까 싫은 거지. 식민 지배의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나라를 선망한다 하고 하면은 그게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약간 얘 이렇게 나쁜 놈인데 쟤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잘 되잖아 지금. 그치. 문화적으로도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막 진짜 예전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 한국인의 위치라는 게. 해외에 나가면 더 얘기하겠지만 한국인이라 하면 그냥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그런 위치에 도달을 하고 뭐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그렇다고 몰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심리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문화적으로 좀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더 느껴지는 건 일본도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잖아. 문화적으로. 근데 딱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서 조만간 세대 갈등이 될 수 있는 토픽 중에 하나야.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반일 감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사람이 계속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는 전 세대가 다 반일 감정이 강했다면 요즘은 반일 감정이 강한 게 한 3040 혹은 뭐 좀 더 4050 좀 더 하면은 이제 뭐 30, 40, 50 이쯤이 이제 반일 감정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래 세대는 생각보다 반일 감정이 세지 않다. 그지? 거의 친일 감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옛날에는 뭐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오타쿠냐 막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보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떠나서 쟤는 막 서브컬처 좋아하는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이 있었지. 근데 요새는 뭐 그 정도도 아니고 아예 뭐 20대 초반인 친구들은 완전 대놓고 막 산리오 이런 것도 다 달고 다니고 이러잖아. 캐릭터 상품들. 그 쿠로미랑 뭔지 알지? pompom프린이랑 쿠로미.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상품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메이저하게 또 상황이 다르긴 하지. 근데 이게 참 모순적인 게 우리도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일본 만화 안 보고 자란 사람 있어? 나 디지몬 포켓몬 다 보고 세일러문이 제일 메이저였지. 그게 이제 내 인생이었잖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살았지. 반일 감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막 피카츄 좋아하고 막 그랬으면서 막 피카츄 게임하고 피카츄 돈가스 먹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무슨 뭐 만약에 중국이면은 마라탕 먹네 이러고 막 쟤는 뭐 산리오를 왜 좋아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 고깝게 보는 시선이 있지 좀. 근데 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제 8월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에 그런 기사가 나왔어. 광복절에 해외 일본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어. 근데 댓글이 난리가 났더라고. 만선인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한국 국민으로서 말도 안 된다. 정신 빠졌다. 광복절에 일본을 가는 거는 뭐 일본 문화 좋아하고 뭐 말한 것처럼 뭐 명탐정 코난 좋아하고 뭐 이누야샤 좋아하고 그래 알겠지만 광복절에 일본을 가는 건 말도 안 된다. 한국 국민에게 포기한 거다라는 그 정도로? 강성파와 좀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 반대쪽은 내가 언제 일본을 가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쪽과 아주 댓글창이 난리가 났더라고. 어디가 주류야? 배댓은? 물론 그런 얘기가 터졌을 때는 이제 응집하기 좋은 쪽이 대세지. 그래서 반일을 해야 한다는 쪽이 좀 더 따봉 숫자가 많긴 했는데 근데 나는 생각보다 세상이 빨리 변했다라는 게 느껴졌어. 이게 비슷한 얘기가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어. 광복절 즈음해서 일본 문화가 한국에 떠들썩하게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시각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래 맞아. 그러면 안 되지. 광복절인데.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 나도 그래. 근데 이제 많이 바뀐 거야.
그게 광복절이라고 해서 내가 일본에 여행 가는 걸 제한받아야 되냐라는 의견이 어느 정도는 댓글에서 싸움이 붙을 만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이 얘기도 생각보다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논란이라는 게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악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사회가 됐구나. 근데 나는 예전에도 이런 악유는 항상 있었다 생각하거든. 그치. 예전에도 항상 이런 걸로 젊은 애들은 여행 다니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 세대 안에서도 막 갈리고 막 이랬었는데 약간 좀 새삼스럽기는 하고 점점 반일 감정이 얕아지니까 점점 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파이 크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 논쟁 자체는 항상 있었다고 생각해. 한 10년 전에도 광복절에 일본을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사실 어떤 뭐 6.25 때 내가 갔었다고 저번에 우리 나 오사카 얘기했을 때 6월에 6.25 때 내가 그때 이런 말 했어. 누가 뭐 그런 날에 일본 여행을 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나였다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잘라버렸는데 논쟁 때. 사실 6.25 자체는 뭐 일본이랑 크게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뭔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는 날에 어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날에 뭐 6.25는 다른 거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8.15가 되겠지? 그때 일본 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내 기본 스탠스야.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그게 나네? 되게 장난스럽게 했었다가 이제 지워버렸던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 댓글 중에 나는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그게 있었어. 광복절에 일본을 가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만약 전 국민적인 범국민적인 정서상 광복절에 일본을 가지 말아야 된다면 신미양요 때는 미국을 가면 안 되고 병인양요 때는 프랑스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은 적대 국가에 대해서 그런 뭔가 나를 정해서 그거 가는 거 안 된다라고 할 거면 왜 다른 나라한테 냅두냐, 막 그런 댓글이 있는데 아니 이게 비교가 돼? 비교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고 내가 든 생각은 지금 젊은 층,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층이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의 크기가 침략을 당했던 적대 국가로서의 일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을 침탈한 국가는 셀 수 없이 많지. 그치. 뭐 우리나라 전 국토를 유린당한 걸로 치면은 몽골이 가장 심했지. 뭐 그런 걸로 따져보면 요즘 젊은 우리보다 좀 더 어린 세대들은 일본을 우리가 싫어해야 한다, 혹은 우리가 일본을 좀 비판해야 된다라는 그 무게감이 침략국에 대한 약간 사과 요청?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나는 저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된다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전형적인 그 방어 기제 말이라 생각하거든. 그냥 얼토당토 않는 말. 뭐 얼토당토라기보단 그렇게 그게 되게 흔히 나오는 말이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 예전에 세월호 때도 세월호만 추모해? 뭐 교통사고 난 것도 저거는, 뭐 다 해줄 거야? 어쩌고 이거잖아. 저쩌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분명히 그 사람도 알지.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그렇게 막 이거 발언한 걸 보니 이렇게 생각하는구나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약간 논 건 것 같아. 그런데 그 댓글이 내 기억으로는 따봉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콕 집어서 다들 공유하고 있진 않겠지만 어렴풋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감대를 한 사람이 토해낸 거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봉을 박은 걸 텐데.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그러니까 세대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레 얕아지는 거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엄마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엄마의 엄마 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레 옅어지는 거지.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것도 오래됐지. 우리한테도 오래됐는데 이제 밑에 갈수록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잖아. 소원이 맞아. 왜 통일이야? 그렇게 맞아. 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일 감정이 옅어지고 있다랑 비슷한 거지. 그냥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꼭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있어서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정부의 스탠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정부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이고 파트너십을 가져야 할 관계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당연한 일인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도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부의 스탠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젊은 층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 교육이 다 바뀌잖아. 분위기가 바뀌고.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 난 사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난 어릴 때
그 포스터 그리고 했던 거 기억나? 일본을 발로 짓밟는 포스터를 그리고 그런 걸 했어?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은 많이 그건 했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일본을 약간 이렇게 좀 파괴적으로 묘사하는. 반공처럼. 그치. 반일 교육을 했었잖아. 우린 다 반일 교육 세대야. 근데 맞는데 일본을 짓밟는 포스터는 난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반일 교육 세대야? 그런 독일이래. 독도에 대한 걸 묘사를 하면서 그런 걸 독도의 날도 있고. 포스터 그리면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그리는 그런 포스터들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 그리고 통일에 대한 것도 많이 했었지. 그치. 통일도 많이 했었지. 항상 비둘기 날아다니는 한반도가 이렇게 손에 손잡고 있고. 그런 걸 그리고 사실 그런 건 일종의 교육이잖아. 근데 나는 언젠가 그런 걸 한번 느꼈어. 내가 반일 감정이 나도 굉장히 어렸을 땐 강했는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이라는 교육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역사적 사실을 하나하나 토파보고 따져보니 일본 나쁘네 라고까지 온 걸까? 아니면 우선 감정 자체를 학습을 받고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그 감정 자체를 학습을 받고 나중에 역사를 배워보니 이러이러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걸까? 그게 좀 혼란을 겪은 순간이 있었었어. 고등학교 때쯤 그걸 한번 느꼈는데 근데 이게 물 가르듯 나눌 순 없겠지. 그치, 나눌 순 없겠지. 혼용되어 있겠지. 근데 갑자기 그게 궁금하긴 하네.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독도 포스터 그리고 이렇게 막 일본에 막 핵폭탄 터지는 거 그리고 근데 요즘 세대는 뭐 안 그런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도 SNS의 피드들 보면은 어린애들이 되게 많이 참여하는 거일 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뭐 일본에서 독도 다케시마 그 주장하는 거 올라오면 애들 난리 나거든. 댓글에 진짜로.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그거 감정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고 뭔가 독도 관련된 주장에 대한 역사의 공부가 다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역사에 대한 공부는 하지만 나는 궁금한 게 반일 감정을 뭔가 그렇게 강조해서 뭔가 강조한 학습 프로그램을 활동? 만드나? 라고 생각하는데 안 할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느낌상. 근데 내 말은 아직도 애들은 분노하는 건 맞다. 근데 이게 사실 안느가 정확히 얘기해 준 것 같아. 사실 안느가 얘기하는 건 반일 감정이 아니야. 그런 토픽을 가지고 그 토픽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분노하는 건 사실 반일 감정이 아니야. 우리가 반중 감정을 생각해보면 보통 어느 국가에 반하는 그 반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그냥 다 싫은 거야. 그게 반일 감정과 반중 감정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일본 다 좋은데 독도는 잘못했지. 뭐 일본 다 좋은데 뭐는 잘못했지. 이거는 사실 논리적인 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반일 감정, 반중 감정이라는 건 다 모르겠고 걔네 싫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3040 혹은 50들이 공유하는 반일 감정이라는 건 그냥 싫은 거야. 일본이.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이제 10, 20, 30 세대가 반중 감정이 더 세다라는 것도 중국의 이런 모습이 싫다가 아니야. 그냥 중국은 싫어가 반중 감정, 지금 얘기하는 반중 감정이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반일 감정이 확실히 내려왔다라는 게 난 안느의 말을 듣고 더 좀 와닿는 것 같아. 특별한 독도라는 사건. 토픽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토픽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나라에 큰 반감정은 없고 잘못한 토픽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난 그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일본과의 교류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래 많았어. 근데 완전히 거의 차단됐다시피 한 2018년도부터 한 2021년도 2년도까지 그렇게 막혀 있다가 그냥 코로나 풀리면서 여행이 자유로워지는 마당에 더 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정부 기조도 있고. 근데 나는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일본 여행 옛날에도 많이 갔고 우리 진짜 일본 문화를 같이 자라났잖아. 그 누구보다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이. 근데 예전에는 검열이 되게 있었지. 예를 들면 옛날 만화책들 보면 한국어판이라고 해서 일본 만화책은 왼쪽부터 시작인가 뭐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오른쪽부터 시작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것도 싹 다 바꿔서 출판하고 일본식 표현을 한국어로 다 바꿔. 그래서 옛날에 만화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한국식 이름으로 다 바꿔진 판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강백호 같은 것도 원래 이름 다 바꾼 그런 거지. 것도 있고 뭐 많았어. 이슬이 뭐 이런 거 짱구에 나오는 뭐 신노스케가 짱구 된 짱구인 거 그런 것부터 그런 철수 뭐 맹구 막 이런 것도 다 한국식 표현이고 이런 식으로 검열도 많이 하고 이제 일본의 전통 문화 같은 것들도 싹 바꿔가지고 내보내고 일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짱구 만화에 짱구가 그걸 봐. 그 뭐지? 기상 장면을 봐.
그러면 기상되고? 한국 지도로 바뀌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뭐 옛날에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통 문화가 너무 깊하게 들어가 있으면 삭제해버리고. 아 외색이라고 했었지. 외색. 그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 근데 요즘은 그게 예전만큼 빡세지가 않다는 거죠. 빡세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가끔씩 뭐 용리단길 이런 데 가잖아. 그럼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간판에 이 작가들이 그냥 일본어를 써놓고 그렇게 하더라. 그치.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화를 보고 그랬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양쪽이 그냥 다 지들끼리 흡수해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해. 그냥 뭐 후쿠오카 같은 데 가도 그냥 간판이 다 한국어고 뭐 그래. 근데 이건 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예전에 서양권에서 한국, 일본, 중국을 봤을 때 똑같았거든? 뭐가 지들끼리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는? 그 전통 그 집들만 봐도 똑같이 생겼고. 외국인의 눈에는. 그리고 뭐 기모노, 한복 뭐 비슷비슷하잖아. 색깔도 외국인의 눈에는 되게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똑같다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끼리 그렇게 막 나누고 막 왜냐면 우리가 되게 민감했잖아. 우리는 문화적으로 세뇌도 많이 당했었고 우리 문화 강탈도 많이 당했었고 일부러 일본어 교육도 받았었고 그치. 하니까 일본어 쓰는 게 우리에겐 그냥 쓰는 게 아닌 거야. 우리의 예전에 그거를 잊고 속국이 되는 행위인 거지 그거는.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했었다면 요즘에는 좀 그런 민감한 반응 우리가 스스로 걷어내는 느낌도 있어. 많이 걷어진 것 같아. 많이 걷어냈지. 그래서 나는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있긴 하거든. 교육의 잔해로. 일본어를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모찌 이런 것도 굳이 그냥 찹쌀떡이라고 하면 되는데 쓰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질문이 애초에 이거잖아. 8.15 광복절에 일본을 가야 하는가? 그치 원래 질문은 원래 질문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지. 근데 법례 포지션은 뭐 상관없지 않나 이건 거야? 근데 뭐 사실 입장을 정한다면 사실 좀 나도 뭐 긴가민가 하긴 한데 입장을 정해야 된다면 난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그거를 내가 광복절이라는 특정한 날에 일본에 놀러 갔다고 해서 광복절에 대한 그 가슴 벅참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잖아. 독립운동가라든가. 안 느낄 것 같은데.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거지. 뭔가 이게 독립운동가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 그렇다기보다 이제 한국인이라면 모름지기 그날에. 그러니까 왜 그 이유가 뭐야? 우리 독립운동가 조상들이 사실 진짜 목숨 갈아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 조상님들 보면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나중에 우리 밑에 애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읽어놓았는데 우리 밑에 애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공감하는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근데 나는 이제 뭐 개인이 가는 거는 규제할 수도 없어. 당연히. 이걸 뭐 어떻게 규제를 해. 법으로 만들 거야. 법으로 만들 거야. 광복절에는 여권 안 줄 거야. 어쩔 거야. 그럴 수는 없지. 개인이 가는 거는 그 개인의 자유인데 그냥 전시의 문제라고 봐 나는 이거는. 전시? 이걸 SNS에 전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여기서 입장을 좀 정리한다면 나는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입장이라면 앤서랑 안내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건 개인의 자유야. 근데 그것을 광복절에 일본을 다녀옴으로써 SNS에 그걸 올리고 비난받는 것도 개인에게 그냥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거를 비난받지 않을 순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누군가는 고깝게 생각할 수 있고 나도 솔직히 그게 좋게 보이진 않아. 근데 그것도 개개인이 다 감수해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그냥 비난받을 자유가 있으니까 그들은. 근데 나는 약간 좀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우리가 특히나 광복절에 일본을 특히나 좀 가는 것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 그치.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보여. 가는 사람들. 무지로 비롯된다. 그냥 욕을 하든 말든 나는 갈 거야.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무지하고 그리고 알아도 사실 그거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거잖아. 난 그렇게 보여. 그리고 난 그 모습이 굉장히 싫어. 보기 싫어. 왜냐면은 이게 그런 거잖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그리고 그런 어떤 우리 위의 사람들이 외색을 우리나라의 어린애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걸 다 부정하는 느낌? 모르겠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이런 느낌인데
너가 다 너처럼 살았으면 우리 독립 못했어. 이런 느낌이야. 그치. 뭔가 그렇다고 뭐 우리가 독립운동가가 돼야 돼. 8.15에 다 가면 안 돼. 물론 당연히 이건 아니고 앤서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것도 아는데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난 더 많았으면 좋겠는 거지.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솔직히 뭐 광복절에 일본 안 간다 뿐이지 일본 여행 다 다녀왔고 슬램덩크 보고 좋아하고 마리오 보고 좋아하고 닌텐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이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광복일을 기리는 이유도 1년 365일 당연히 생각해야지. 근데 그날만 딱 정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기리는 날을 딱 정한 거잖아. 그날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우리가 맨날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생일에는 생각하잖아. 뭐 그런 마음인 거지. 1년에 하루 정도는. 근데 꼭 그날 간다고? 이런 느낌인 그러니까 뭐 거지. 굳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거를 전시해 놓으면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인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아픔이 남아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또 근데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면 또 모를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될까 싶은 거지. 나는 근데 뭐 전시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소셜미디어의 전시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굳이라는 말에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말도 진짜 동의해. 이게 간다고 그렇다고 욕하는 것도 정당하냐? 이건 난 동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막 내가 악플 달 권리가 있는 것도 그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냥 나는 안 그럴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안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사실 조용히 갔다 오면 몰라 모를 일이야. 그냥 가고 싶어서 휴일에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일이기는 한데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봐 나는. 근데 나는 그 찌점에서 낸서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누구한테 보여주냐 마냐를 떠나서 그냥 뭐 그런 거잖아. 광복일에 하루라도 태극기 달고 광복일 하루라도 내 소셜미디어 계정에 태극기 올리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일본인 팬들이 많은 연예인이 광복절에 이제 태극기 올리면 그 행위 자체가 왜 극찬을 받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런 어떤 다들 동의된 뭐 그런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공감이 갔던 게 그냥 내 애인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내가 어떻게 그러냐 뇌가 없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드네. 근데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광복절에 여행을 가면 30%가 저렴해. 그 사람한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너 그거 너의 이익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그때 여행 가면 뭐 그렇게까지 내가 터치할 순 없지.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라 했을 때 그럼 광복절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 요 정도. 우리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요 정도 감정선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은 그냥 아예 아니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소셜미디어 보면 댓글 터져. 그런가? 그리고 요즘에 왜냐면 요즘 연예인들 중에 태극기 올리거나 그리고 이제 일본 아이돌들 중에 그런 거 관련된 거를 트위터나 이런 데 올린다거나 중국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에 사실 민감한 건 지금 애들이거든. 우리가 그거 찾아볼 일은 없잖아. 그냥 트위터 보고. 그치. 요즘 애들도 그런 거에 그냥 단순히 일본인이니까 올렸지 이렇게 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 뭐 듣다 보니까 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애국심이라는 것도 많이 바뀐 것 같아.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전 국민적으로 공유하던 그 애국심이라는 감성과 지금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세상이 좀 바뀌고 나서 생각하는 애국심이라는 감성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그치. 그럴 수 있지. 좀 옅어졌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방향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요즘은 애국이 그거 하는 거잖아. 성공하는 거잖아. 그치. 달라가는 거. 그치. 근데 옛날엔 좀 더 그 한국끼리 뭉쳐야 한다. 똘똘 뭉치고 한 가지의 감정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똘똘 뭉친 것이 좀 애국심이었다면 그게 중요했으니까. 요즘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BTS 뭐 추앙받는 거 중에 하나도 국뽕 같은 거잖아. 그치. 국뽕이 요즘은 또 대세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애국을 꼭 해야 하냐로 이야기를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 애국이라는 게 필요한가?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가 애국인가? 그니까 이것도 또 얘기해 볼 만한 주제긴 하지. 그래서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뭐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일 감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치. 옛날에는 이게 논란거리가 되나? 문매 받아서 너 지금 매장당했어 옛날이었으면. 옛날 같으면은 막 김범래 보이콧. 쟤는 무슨 저런 얘기를 약간. 너 외국노니 이러면서 나온다고.
그래서 비슷하게 또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뭔가 사건이 있다면 반중 감정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반감정을 느낀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기사가 있어. 혐한 감정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둘이 거의 믹서기야. 요새 이상해. 지금 젊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보다 친한 나라 아니야? 한국이랑 일본이랑? 근데 그게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지. 서로 으르렁대기 바빴지. 근데 지금은 특히 10대, 20대를 필두로 해서 서로에 대한 혐감정이 많이 없어진 거야. 그냥 가까운 이웃 국가가 돼버린 거지. 근데 그거랑 다르게 지금 일본이랑 되게 비슷한데 일본도 한국도 반중 감정의 상승 속도가 미쳤거든. 근데 우리도 나도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엔 반중 감정이 좀 센 편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싫지? 약간 그걸 생각해보다 보면은 오히려 반일 감정을 느낄 요소를 더 많이 교육받았어. 더 많이 알고. 반일 감정 왜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면 나는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럼. 근데 반중 감정 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게. 괜히 맘에 안 드는데. 이런 거잖아. 근데 진정한 혐오의 감정은 그런 쪽이지.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언젠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한 4년 전에 내가 혐한이라는 에피소드를 진짜 옛날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지직선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 내에서도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꼈던 그런 소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딥하게 다뤄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 좋습니다. 그래?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